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첼시와 미들즈브러가 EFL컵 4강 1차전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갤러거 2선, 엔조 3선으로 중원의 조합은 가장 괜찮게 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양팀의 체급차가 있다 보니 미들즈브러가 수비적으로 나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럼 그것을 깨려면 요즘 축구에선 피리 풀백까지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7일이 장기 부상으로 누운 첼시엔 왼발 센터백 코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릴이 공격적인 지원을 많이 못하면 스털링이 고립된다면 왼쪽 공격이 죽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게임을 풀 수 있는 건 오른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두에케가 그래도 1대1 능력이 있고 수비를 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기스토가 이용한다면 꽤 괜찮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쪽에서 발생합니다. 미들즈브러의 3줄짜리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선 첼시 선수들이 라인을 넘나드는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갤러거가 한번 내려와 주는 거죠. 그때 스털링이 가운데 쪽으로 갑자기 움직여주거나 아니면 엔조가 그 공간으로 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전방 쪽의 선수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은 계속 사이드 쪽으로만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첼시가 경기를 답답하게 풀어나가는 원인 중 하나죠. 근데 이런 움직임 같은 건 선수들의 능력이라기보단 감독의 전술적 능력이 중요하죠. 어쨌든 이런 건 훈련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즌 내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첼시입니다. 미들즈브러도 후방에서 공 돌리는 능력이 좋다고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미들즈브러의 백패스를 파머가 가로채고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근데 그나마 득점력이 첼시에서 가장 믿을만한 파머가 큰 실수를 범합니다. 1대1과 다름없는 찬스에서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파머마저 결정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첼시는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들즈브러도 준비를 잘해왔다고 느껴지는 게 크록스가 계속 고개를 돌리며 엔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센터백 라인에서 엔조 쪽으로 패스가 바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엔조에게 공이 제때 가지 못한다는 건 첼시에게 큰 빌드업 문제를 만들었어요. 파머의 결정적인 미스와 전방 공격진 움직임 부족으로 답답한 전반을 보내고 있던 첼시에게 큰 카운터 펀치가 들어옵니다. 발라저에게 공이 대굴대굴 굴러오고 발라저는 몸의 방향이 뒤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보고 한 번에 공을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코릴이 속도 싸움에서 아예 감당하지 못하면서 뒤에서 따라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결국 코릴은 이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존스에게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허용합니다. 헤크니는 이 공을 왼발로 방향만 바꾸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공은 수도 없이 많이 점유하고 있지만 딸깍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첼시입니다. 첼시에게 가장 어렵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 시작됩니다. 바로 밀집 수비를 하는 팀에게 선제골을 실점하는 상황이죠. 첼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두에케가 파머와 2대1 패스를 하면서 수비를 끌고 다녔고 결과적으로 미들즈브러 선수들을 한쪽에 몰았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대응을 갖추지 못할 때 첼시에게 기회가 납니다. 마두에케가 공을 끌고 버텨주며 올라온 덕에 스털링에게 아이솔레이션 찬스가 났습니다. 스털링은 다시 엔조에게 공을 내주고 엔조가 좋은 슈팅 찬스를 맞았습니다. 엔조가 무회전에 가까운 슈팅을 시도합니다. 근데 상대 키퍼가 이 공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서 파머에게 리바운드 찬스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파머는 득점을 잡고 거부합니다. 물론 갑자기 파머에게 공이 오긴 했지만 골문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공을 하늘로 차버립니다. 이렇게 경기는 후반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후반전도 큰 변화는 찾기 힘들었던 게 미들즈브러는 똑같은 밀집 수비를 펼쳤습니다. 이때 엔조나 카이세도가 전방 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싶어도 전방 쪽 선수들이 너무 움직임이 없기도 하고 공을 억지로 집어넣어도 수적 열세로 소유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으니 억지로 저 안쪽으로 공을 넣는 게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갤러거가 공을 잡으니 이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공을 잡자마자 미들즈브러 선수들이 박스를 형성해 갤러거를 압박합니다. 게다가 오늘 갤러거가 공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소유권을 자주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첼시의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준 공격이 크로스 공격이었습니다. 갤러거, 마두에케, 파머 등 제공권에 강한 선수들이 없었음에도 머리에 맞추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미들즈브러가 제공권 수비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로야의 투입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헤더로 득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파머가 제로톱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게 상대 수비들을 끌고 다니는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포지션은 제로톱이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했어요. 지금도 파머가 빈 공간을 한번 들어가 준다면 갤러거가 그 공간을 이어서 들어가 주면서 마두에케의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위치
위치로 갈 수도 있었죠. 이런 세부적인 준비된 움직임 없이 선수들이 그냥 본능에 맞춰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후 첼시는 교체 자원 중에 그나마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바로 브로야와 무드릭이었는데요. 사실 변화를 위해 올며 겨자먹기로 투입한 거긴 하지만 무드릭도 밀집 수비를 뚫는데 좋은 툴은 아닙니다. 무드릭은 공간이 없을 땐 훨씬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첼시 선수들 중에 시원하게 슈팅을 시도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슈팅을 시도하는 게 스털링이었죠. 이렇게 크로스가 아닌 필드에서의 시원한 슈팅이 후반전엔 74분이 처음일 정도로 말이죠. 그 후 경기는 계속 답답한 양상 속에서 진행됩니다. 미들즈브러는 선수 전원을 수비에 가담시키면서 5-3-2 대형으로 수비를 진행합니다. 그냥 가운데만 열심히 막고 첼시의 공이 좌우로 흐르면 그때 꽃게걸음으로 중심만 조금씩 옮겼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종료되고 미들즈브러는 첼시 상대로 6,350일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엔조를 묶어두는 전술이라든지 무리하지 않고 실점 최소화의 목표를 둔 것이라든지 미들즈브러의 마이클 캐릭 감독의 임기응변이 돋보였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여전히 밀집 수비를 붕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세부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동선 같은 건 훈련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했는데도 경기장에서 안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세부 전술 없이 리그를 운영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부 전술이 없다는 건 선수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건 너무 도박에 가깝습니다. 선수들의 퀄리티에 의존하는 플레이를 하려면 선수단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첼시 선수단은 어린 선수들이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선수단 정리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즉 지금 선수들로 경기력을 올리는 방향밖에는 없습니다. 첼시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선 많은 난관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과연 첼시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